자, 과학기술 사회, 화학반응 지금 들어가자. 자, 화학반응에서 어떤 반응은 쉽게 일어나, 또 다른 반응은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 이건 뭐냐? 반응이 잘 일어나게 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조건에 대한 얘기. 화학반응이 잘 일어날 조건. 자, 이런 질문에 답을 하려면 화학반응이 일어나는 경로를 살펴봐야 한다. 일단 뭐 경로라는 단어 우리가 되게 친숙한 단어인데, 이 경로 우리 뭘로 알고 있지? 경로는? 길로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길이라는 의미 외에도 또 다른 의미로 과정,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 과정, 순서, 절차, 단계. 어, 과정이란 말도 지나가는 길이란 얘기잖아. 그치? 과정이 있다는 얘기야.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을 좀 살펴봐야겠다. 어떤 반응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일단 반응 물질들이 필요하다. 이거 당연한 얘기겠지. 반응하는 물질들이 필요하다. 이거 당연한 얘기고. 그다음에 반응 물질이 서로 만나야 한다. 이거 뭐 당연한 얘기겠지. 물질들이 있고 만나야지 이제 반응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자, 그렇지만 분자들이 만나기만 한다고 반응이 곧바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만나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운동 에너지를 가진 분자들이 알맞은 방향으로 충돌해야 한다. 다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무엇이 필요해? 운동 에너지가 필요해. 그런 분자들이 있어야 되고, 운동 에너지가 가진 분자들이 있어야 되고, 알맞은 방향으로 충돌해야 된다는 얘기지. 바꿔 얘기하면 만나야 된다는 얘기지. 충돌한다, 만난다, 같은 개념이 되는 거겠지. 운동 에너지와 방향. 이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못하면 그 분자는 반응을 제대로 진행시킬 수 없다. 아무리 에너지가 넘치더라도 딴 데로 갔어. 만날 일이 없는 거지. 만나지 않으면 반응도 안 일어나. 자, 분자들이 만나 반응을 진행시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동 에너지. 이게 활성화 에너지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일단 우리 활성화 에너지, 조금 낯선 표현이니까 좀 동그라미 좀 쳐보도록 하시고, 활성화 되려는데 필요한 에너지인데, 이 앞에 보니까 분자들이 만나 반응을 진행시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동 에너지잖아. 그치? 반응을 하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라고, 최소한 에너지. 그럼 최소한 이 정도 에너지 있어야지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지. 그럼 요 활성화 에너지보다 작으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난다는 얘기지. 뭐 예를 들어 보면 뭐 이게 잠깐 머릿속으로 좀 생각해 보면 뭐 요게 이제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 수준이라고 쳤을 때 이게 에너지 수준이라고 쳤을 때 위로 갈수록 쳤을 때 예를 들어서 활성화 에너지가 뭐 여기쯤이라고 하자. 여기쯤 여기 활성화 에너지를 치자. 활성화 활성화 에너지로 치면은 6이라고 했을 때 6이 위에 있는 애들은 에너지가 더 큰 셈이잖아. 그럼 얘들은 일어나 안 일어나? 반응이 활성화 에너지보다 훨씬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는 반응이 일어나겠지. 그치? 여기는 가능한 부분이야. 근데 여기 아래쪽 보면은 활성화 에너지보다 작지? 분자들의 활성화 에너지 작다고 쳤을 때 그러면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얘들은 반응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는 얘기지. 그치? 위에는 가능하고 아래는 불가능하다. 요걸 기준으로 위에 있는 애들은 되고 아래 있는 애들은 안 된다. 자, 그 생각 잠깐 해보고 계속 좀 읽어보자. 자,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운동 에너지를 갖는 분자들만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거야. 다시 그 이상의 에너지를 갖는 분자들만 된다는 거. 즉 위에 것만 된다는 얘기지. 위에만 되고 아래는 안 된다. 자, 어떤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크면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운동 에너지를 갖는 분자 수가 적기 때문에 반응이 느리게 진행된다. 자, 요 구절 읽을 때, 이게 글 읽기가 익숙치 않으면 뭔 짓 하냐면 에너지가 활성화 에너지 크다, 그 이상의 운동 에너지를 갖는 분자 수가 적다, 반응이 느리다, 뭐 이러고 있는데 이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 화살표만 치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화살표를 위로 하든 아래로 하든 그것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 납득을 해야 된다고. 자, 생각을 해보자. 활성화 에너지가 크다 그랬지. 활성화 에너지 크다는 얘기 지금 활성화 에너지 위치가 위로 간다는 얘기, 아래로 간다는 얘기야. 더 크다는 얘기는. 더 위로 간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럼 활성화 에너지 얘 위치가 위로 간다고 해보자. 이렇게 위로 갔어. 이거 좋다, 아이패드. 자, 위로 갔어. 위로 갔으니까 지금 이 활성화 에너지보다 더 큰 에너지를 갖는 분자수 많겠어, 적겠어? 적겠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반응이 잘 일어나겠어, 천천히 일어나겠어? 반응, 만날 수 있는 애들이 많아지는 거야, 적어지는 거야? 적어진단 말이야. 만난 애들이 적어지니까 속도는 빨라진다, 느려진다.
느려지게 되겠지. 반응이 천천히 조금씩 일어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되면 활성 에너지가 계속 읽어볼게. 반응이 활성 에너지가 크면 그 이상의 운동 에너지를 갖는 분자수가 적은 거 바로 납득되지? 요거밖에 안 되니까 적단 말이야. 그래서 반응이 느린 것도 이제 납득되겠어?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순수하게 글을 읽어서 이해하든 아니면 이렇게 잠깐 머릿속에 도식화해가지고 그림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든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 자, 반대로 끊어주고 활성화 에너지가 작으면 있지. 이번에 활성화 에너지 작다 그랬으니까 얘들의 위치가 아래로 내려갔다는 얘기지. 얘 위치가 아래로 내려갔어. 자, 이렇게 된다고 치면은 내려간다고 치면은 그러면 그보다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진 분자들이 많은 거 이해되겠어? 그렇지? 활성 에너지보다 큰 운동 에너지 가진 애들이 많지. 많으니까 만날 수 있는 애들이 많다 적다? 많다. 그러면 반응하는 속도는 빨라진다 느려진다? 빨라진다. 쉽게 납득이 되지. 그렇지? 이런 생각 한 번쯤 하는 거. 요것도 이제 훈련이 좀 필요해. 평소에 혼자서 해봐야지 되는 것이고,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수능 시험장에서 이런 거 될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연습해봐야 돼. 자, 다음 넘어가자. 화학 반응의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를 조절하거나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다. 다시 화학 반응 속도 조절하려고 해. 화학 반응을 빠르게 또 느리게 하려고 하는데 방법 지금 몇 가지 얘기했어. 두 가지 했지.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다. 이게 첫 번째 방법. 또 다른 방법은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지.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를 조절한다는 얘기는 분자들, 분자들, 분자들 에너지를 크게 하거나 작게 해보겠다는 얘기지. 분자들 자체. 다음에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한다는 얘기는 요놈, 요놈을 높이거나 낮추거나 하겠다는 얘기지. 요 위치를 높이거나 낮추게 해보겠다. 자, 이 중에서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할 수 있는 매개 물질을 촉매라고 하는데 촉매 동그라미 좀 쳐보시고 촉매.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하는 물질인 거지.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하는 매개 물질인 거야. 이게 바로 촉매다. 촉매인데 매는 뭐야? 매는 매개체, 매체지, 매개체지. 촉은 뭐겠어? 어, 우리 원래 이게 우리 촉진이라고 생각하고 이해를 해도 상관없어. 글의 문맥에서 매우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 정도는 나이스야, 나이스. 잘하는 거야. 근데 실제 의미는 이게 접촉하다, 만나다 이런 뜻이거든. 만남을 매개해 준다는 얘기야. 서로 만나게 해주는 물질, 촉매야. 서로 만나게 하는 물질, 촉매. 자, 활성화 에너지를 낮췄어. 활성화 에너지를 낮췄다는 얘기는 지금 바로 이 상황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활성 에너지가 여기서 이쪽으로 내려간 상황이잖아. 그렇지? 여기 왔으니까 만날 수 있는 애들 많잖아. 속도 빨라져 느려져? 빨라지지. 그렇지? 활성 에너지보다 큰 에너지를 가진 애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잘 만날 수 있고 속도는 빨라진다. 그래서 활성 에너지를 낮춰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은 정촉매. 잘 만나게, 바르게 만나게 해준다는 얘기겠지. 정촉매. 바를 정자, 정촉매. 반대로 활성 에너지를 높였어. 그럼 반응 속도가 느려지는 거 이해도 되겠지, 이제? 그렇지? 그런 것을 뭐라 하겠다? 부촉매. 부자 무슨 부자 쓰겠어? 안일 부자 쓰겠지. 그렇지? 만나지 못하게 하는 물질, 부촉매. 자, 왼쪽의 그래프는 암모니아 합성 과정에서 반응 경로에 따라 분자들이 갖게 된 되는 에너지를 표시한 것이다. 라고 했어. 일단 그래프 나왔으면 무조건 그래프 봐야지. 그래프에 항상 어디부터 보라 그랬어? 어, X축이랑 Y축. 다음에 조건. 이 세 가지부터 보는 거야. X축, Y축 조건. 자, X축부터 보자. 반응 경로가 오른쪽 화살표잖아. 반응 경로. 아까 경로 다른 말로 과정이었지. 반응 과정이 이쪽 방향으로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하든 다시 이렇게 할까? 요런 순서로 가게 되든 아니면은 이런 순서로 가게 되든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어쨌든 이쪽 방향으로 가게 된다. 다음에 에너지는 위로 화살표 돼 있으니까 위로 갈수록 에너지가 어떻다? 위로 갈수록 에너지는 더 크다 이런 얘기지. 즉 이쪽 에너지가 큰 에너지, 이쪽 에너지는 작은 에너지가 되겠지. 아래쪽은 낮은 에너지.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그리고 조건 봐야지. 지금 점점점점 하고 점선이 나오는데 점선은 비촉맹 공정이 나왔지. B자 무슨 B자겠어?
안일비자 촉매를 쓰지 않은 공정에 해당돼. 그리고 공정이란 단어는 이 단어도 알아두도록 하자. 공정이란 말은 과정이란 말이야. 다시 공정 뭐라고? 과정. 과정 경로 지금 계속 같은 말 계속 나오지. 그렇지? 비촉매를 썼을 때의 과정, 즉 촉매를 쓰지 않았을 때의 과정은 촉매를 쓰지 않았을 때의 과정은 이렇게 점선을 따라 움직인다. 다음에 밑에 촉매 공정이지. 촉매를 썼을 때의 공정은 이렇게 실선을 따라서 꼬불꼬불 복잡하게 움직인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줄 거. 이런 단어들 봐도 돼. 활성화 복합체 B, 활성화 복합체 B 다시, 다음 가나다, A, 뭐 반응물, 생성물, 활성화 에너지 이런 것들 눈으로 한번 쑥 보고 그냥 넘어가면 돼. 여기서 시간 너무 들이지 말고 우리가 눈여겨볼 건 반응 경로, 에너지, 그다음에 요거 촉매 비촉매 요거 조건. 요건 눈여겨보고 나머지들은 간략하게 뭐들이 있구나 이런 거 툭 하고 보고 넘어가면 돼. 자, 들어가자 이제. 자, 왼쪽 그래프는 암모니아 합성 과정에서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과정이라는 얘기지. 자, 이 과정에서 반응 경로에 따라 분자들이 갖게 된 에너지를 표시한 거다. 가로치긴 반응 경로는 가로치긴 반응 경로 동그라미 쳐보도록 하고 다운표 쳤으니까 잘 잡아야지. 반응하는 과정이다. 반응물인 질소와 수소가 서로 충돌하여 생성물인 암모니아로 전환되는 과정을 나타낸다. 자, 우리가 이 문장 읽을 때 이 문장을 쭉 읽어 나갈 때 이 문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은 알파벳 따위에 신경 쓰는 친구들이야. 알파벳이 눈에 들어오고 있으면 안 돼. 알파벳 눈에 들어오고 있으면 이건 글 잘 못 읽는 거야. 봐봐. N2 뭐야? 그냥 질소인 거잖아. 질소, 우리가 아는 질소를 읽어야 되고. 3H2 필요 없어. 이거 그냥 수소인 거야. 이게 중요한 거고. 그치? 다음에 ENH3 필요 없고 그냥 암모니아인 거야. 너 전혀 중요하지 않아. 전혀 중요하지 않아. 독서에 전혀 중요하지 않아. 자, 그리고 이 와중에 또 질소, 수소, 암모니아의 거부 반응 느끼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야. 그런 친구들은 그릴 게 항상 기본 생각해. 반응물인 질소, 수소잖아. A인 B씨거든. 봐봐. 형식이 어떤 형식이냐면 A인 B와 C인 거야. 그럼 B, C 모두 뭐에 포함돼? A에 포함되는 거잖아. 이렇게 읽으라고. 그러면 다시 읽어보면 반응물인 질소와 수소니까 질소, 수소 모두 어디에 포함된다? 반응물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반응물이라는 얘기예요. 반응물은 뭔데? 반응하는 물질, 반응하는 물질. 그치? 반응하는 물질. 자, 얘들이 서로 충돌하는 것이고 생성물인 암모니아니까 암모니아 중요하지 않고 얘는 뭐다? 생성물인 거지. 생성된 물질인 거지. 생성된 물질. 그러면 요거 실제로 선생님이 글 읽어나갈 때 눈에 띄는 건 이거야. 반응 경로는 반응물이 충돌하여 생성물로 전환되는 과정을 나타낸다. 이게 끝인 거지. 반응하는 물질들이 충돌하여 생성물로 전환되는 과정을 나타낸다. 이러면 끝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글 읽어 나갈 때 이렇게 큰 개념으로 상위 개념으로 툭툭툭 치면서 핵심 개념 위주로 좀 잡으란 얘기야. 자, 한편 앞에서 끊어주고 세로축인 에너지는 이번엔 세로축이다. 앞에서 끊고 세로축 에너지. 자, 에너지 당연히 우리 잘 알고 있는 거잖아. 하지만 따옴표 쳐져 있지. 개념어란 말이야.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섬세하게 잡아보자는 얘기지. 자, 읽어보자. 반응에 참여한 분자들이 반응 경로의 특정 지점에서 갖는 에너지의 크기를 나타낸다. 에너지는 에너지의 크기를 나타낸다.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그럼 이 에너지 크기 무엇의 에너지를 크기를 나타낸다고? 무엇이 갖는 에너지 크기다. 반응에 참여한 분자들이 특정 시점에서 갖는 에너지 크기지. 분자들이 갖는 에너지 크기라고. 여기까지 됐어? 다시 한번 읽어줘. 이 에너지는 반응에 참여한 분자들이 어떠어떠한 시점에서 갖는 에너지 크기다. 누가 갖는 크기야? 분자들이 갖는 에너지 크기인 거지. 분자들이 갖는 거라고. 분자들 거야. 이 에너지는. 자, 다음 읽어보자. 반응물 이거 중요하지 않아? 자, 반응물이 각각 존재할 때 A 외치는 비교적 낮은 에너지를 갖지만 있어.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쭉 읽어나가는데 이 구절이 되게 힘들게 익힐 친구가 있을 수 있지. 이 친구들은 글만 읽는 친구들. 뭐 하지 않는 친구들이면 되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귀찮아하는 친구들. 이거 힘들어.
왔다 갔다 해야 돼. 요 표 왜 있다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있다고. 요거 확인하라는 얘기야. 자, 다시 한번 볼까? 자, 반응물이 각각 존재할 때 A 위치는 비교적 낮은 에너지를 갖는데, 비교적 낮은 에너지를 갖는데, 그럼 A 그래프에서 확인해야지. A 위치 어디 있어? 여기 있네. 그렇지? 비교적 낮다고 했잖아. 비교적. 봐봐. 여기가 가장 높은 거고 가장 낮은 건 여기잖아. 그러니까 요 A 위치니까 비교적 낮은 거 이해되겠어? 그렇지? A는 비교적 낮은 거지. 비교적. 그렇지? 자, 그래서 비교적 낮은 에너지를 갖지만 이들은 서로 충돌해서 암모니아로 전환되기 전에 활성화 복합체 B는 매우 높은 에너지 상태에 있게 된다. B 위치 확인했어? 그렇지? B 위치는 여기가 있지. 활성화 복합체 B. 여기에 위치니까 매우 높은 거 바로 납득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래서 활성화 복합체의 위치는 매우 높은 에너지 상태에 있다. 그 둘의 에너지 크기 차이가 바로 활성화 에너지 크기 차이다. 여기서 그 둘이 얘기하는 건 누구랑 누구야? 그들은 무엇과 무엇을 뜻하지? 여기서 그들은 그들 했는데 또 이거 B-랑 B 요거 생각하는 친구도 있다. 큰일 난다. 지금 언급한 건 반응물 A랑 활성화 복합체 B 얘기했었지. 즉, 이 라인과 이 라인의 차이인 요게 바로 활성화 에너지란 얘기야. 오케이. 요게 활성화 에너지지. 그치? 그래서, 그들의 에너지 크기의 차이가 곧 활성화 에너지 크기이다. 됐다. 활성화 상태를 거쳐 드디어 암모니아가 생성되면 CVC지. CVC 여기 확인해야 되고, CVC는 자, 생성물은 반응물보다 더 낮은 에너지 상태가 된다. 이거 납득됐어? 그래프 보면 납득된다고. 우리 생성물은 생성된 물질이잖아. 생성된 물질 A, B, C 중에 어디야? C. 그치? 다음에 반응물, 반응하는 물질이잖아. 반응하는 물질 위치 어디야? A. 보니까 A의 위치, C의 위치 어느 게 더 낮게 있어? C가 더 낮지, 그렇지? 그래서 생성물은 반응물보다 더 낮은 에너지 상태가 된다는 거 납득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뚝 떨어진다. 사실 그래프 보면 다 해결되는 내용이잖아. 그치? 다음에 넘어서 자, 다음에 여기 끊어주고 잠시 끊어주자. 자, 암모니아 합성을 연구하던 초기 과학자들, 옛날 과학자들 얘기 나왔지. 우리 옛날 나왔으면 무조건 뭐가 있다고? 옛날 게 있으면 무조건 현재 것, 최근 게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옛날 것과 최근 것은 무조건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무조건 다른 거다. 무조건 다른 거다. 자, 일단 옛날 사람들 생각 좀 보자. 자, 이 사람들은 1000도씨 이상의 매우 높은 온도와 100기압 이상의 압력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다시 1000도씨 이상 바로 묶어버리고 100기압 묶어버리고 보니까 1000도씨 이상의 매우 높은 온도인데 1000도씨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냥 매우 높은 온도인 거야. 다음에 100기압 그냥 매우 높은 기압인 거지. 이걸 요구했대. 그러나 실용성이 없었대. 그럼 실용성이 없었으니까 이 방법은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다, 없는 방법이다. 없는 방법이다. 이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야 되는 생각. 이건 당연한 생각이야. 무조건 이 생각을 해야 돼. 이건 못 쓰는 거다. 여기까지 됐지? 다음에 그럼 생각해봐. 좀 더 생각해보자. 이게 만약에 너희들이 좀 더 신경을 쓴다면 뭐까지 생각이 가능하냐? 1000도씨 이상의 매우 높은 100기압 이상의 압력을 하면은 이걸 가해주면은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잘 일어난다는 얘기지. 이게 된다면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잖아. 맞아? 맞지? 이게 된다면 화학 반응이 된다는 얘기지. 그럼 다시 올라가 봐. 아까 화학 반응 속도 조절하는 거 방법 두 가지 있었지. 첫 번째 방법 뭐였는데?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를 조절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활성화 에너지 조절, 즉 촉매 이용하는 방법. 이거였단 말이야. 그럼 다시 생각해봐. 1000도씨 이상, 1000도씨 이상 뭐 이렇게 높은 온도가 100기압이야. 그럼 1번 방법 쓰겠다는 얘기, 2번 방법 쓰겠다는 얘기야. 그렇지. 이건 1번. 운동 에너지 조절하는 방법에 해당되겠지. 이거 이해들 됐어? 우리 예전에 혹시 그 열기관 지문 한번 본 적 있어요? 열기관의 열효율 지문? 열기관 지문? 칼로릭 지문 본 적 있어? 그거 보면은 그게 그 지문에 그런 내용 나오잖아. 역학적 에너지, 열 에너지, 화학적 에너지, 전기 에너지 다 같은 등가성을 갖고 있다.
저 에너지가 그 에너지가 저 에너지. 다 똑같은 에너지 전환이 가능하다 했잖아. 그치? 그럼 봐봐. 다시 읽어봐. 1000도씨 이상의 매우 높은 온도야. 이거 무슨 에너지야? 온도니까 무슨 에너지? 열 에너지지. 열 에너지를 가했으니까 분자들 운동 에너지 어떻게 되겠어? 열 에너지를 가했으니까 운동 에너지 어떻게 돼야 돼? 커지겠지. 운동 에너지는 커지겠지. 활발하게 싸돌아다니게 되겠지. 분자들이. 잘 돌아다니게 되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면 부딪힌 애들 많아지겠어? 줄어들겠어? 많아질 것이고, 부딪힌 애들, 충돌하는 애들이 많아지면은 반응 속도 빨라져, 느려져? 빨라지게 되겠지? 요거 자연스럽게 가능하겠지? 그치? 그래서 좀만 생각하면 이것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야. 자, 다음 읽어 넘어가자. 자, 실용성이 없어. 따라서 유일한 대안은 촉매를 사용하여 반응에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것이다. 2번 방법 써보겠다는 얘기지. 2번 방법.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하는 방법 써보겠다는 얘기야. 자, 촉매 좀 써보겠다. 끊어주고. 자, 이를 실현한 것이 하버의 암모니아 합성법이다. 하버 이름 전혀 중요하지 않아. 이 사람이 하버든 하비든 할아버지든 전혀 중요하지 않고 필요할 때 찾아보면 된다. 자, 이 공정에서는 공정 다른 말로 과정이었지. 이 과정에서는 반응의 활성 에너지가 57kcal몰이었던 것을 산화철 촉매를 사용함으로써 12kcal몰로 낮추었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 뭔데? 에이,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고. 킬로칼로리 뭐 전혀 중요하지 않아. 얘 이런 거 다 묶어버려. 중요하지 않아. 숫자 뭐 단위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활성화 에너지가 산화철 중요하지 않다고. 이게 산화철이든 산화굴이든 촉매를 사용했다는 게 중요한 거지. 촉매를 사용함으로써 어떻게 됐다? 낮추었다. 촉매를 썼으니까 활성 에너지가 어떻게 됐다? 낮아졌다. 이게 중요하다고. 촉매 써서 활성 에너지가 낮아졌으니까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졌으니까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분자들의 숫자는 많아졌고 속도가 어떻게 될 것이다? 빨라질 것이다. 그래서 그 결과로 반응 속도를 무려 10의 13제곱배나 빠르게 한 건데 뭐 중요하지 않아. 몇 배든 이게 12배든 13배든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냥 빨라진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자, 그리고 반응 온도도 1000도씨 이상에서 4,500도로 낮췄다. 4,500도도 가로 좀 묶어주고.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 구조 읽으면서 머릿속에 들어야 되는 생각이 지금 뭘 사용했다? 촉매 썼다는 얘기지. 촉매 썼어. 촉매로 활성 에너지를 조절하는 방법을 썼다. 그런데 4,500도 썼지. 실온이 아니라 400, 500도 열을 가했지. 그럼 무슨 방법도 썼다.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를 조절하는 방법도 함께 썼구나.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자, 다음 거. 정촉매는 어떻게 해서 이처럼 반응의 활성 에너지를 낮출 수 있을까? 하버의 암모니아 합성법을 사례로 이를 살펴보자. 반응물인 수소 질소 분자가 반응물이지. 얘들이 촉매 표면에 흡착을 했어. 다시 누가 누구한테 붙었니? 반응물 분자들이 촉매 표면에 흡착했지. 흡착하다 뭔 뜻이야? 붙었다. 반응물 수소질소 분자가 촉매에 붙게 되면 각각 원자 상태로 분해가 되고 다시 보니까 표면이 달라서 분자였지. 붙었더니 뭐가 됐다고? 원자 상태로 분해됐지. 분자가 원자로 분해가 됐어. 여기까지 됐어? 붙으면 분해가 된다고. 자, 이렇게 흡착한 수소질소는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흡착해 있으니까 지금 얘는 분자 상태겠어? 원자 상태겠어? 원자 상태가 됐고 촉매 표면에서 여러 단계의 반응을 거쳐 암모니아로 전환된대. 암모니아는 최종 산물이었지. 그치? 이거 마지막 단계였지. 마지막 단계.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자, 근데 여러 단계의 반응을 거쳐 이것도 역시 글로만 읽으면 너무 어렵다고. 위에 표 봐봐. 촉매 썼을 때 실선이었지. 실선 보니까 이게 꼬불꼬불 하는 거잖아. 꼬불꼬불 한 거잖아. 몇 단계를 거치는 거야? 하나, 둘, 셋. 최소 세 단계는 되겠지. 그치? 최소 세 단계는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 단계의 반응을 거쳐 암모니아로 전환되는 거 바로 납득되는 거지. 그치? 이건 그래프 계속 봐야 되는 거야. 자, 마지막으로 암모니아는
촉매 표면에서 떨어져 기체 생성물이 된다. 아, 암모니아가 기체 생성물이 되는 것이구나. 여기까지 됐다. 자, 이 과정 중에서 여러 과정 중에 있었지. 질소 분자가 촉매 표면에 흡착하여 질소 원자로 분리되는 반응은 질소 분자가 매우 안정적이어서 활성화 에너지가 가장 높대. 다시 봐봐. 질소 분자가 매우 안정적이지. 분자가 매우 안정적인데 우리 지금 붙어가지고 떨어져야 될 거 아니야. 원자로 분해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되게 안정적이라는 얘기는 이게 잘 떨어진다는 얘기야, 안 떨어진다는 얘기야? 안 떨어진다. 그럼 이걸 떼어내려면 필요한 에너지가 크겠어, 작겠어? 크겠지. 그러니까 활성화 에너지가 높은 거 이해되겠어? 오케이. 떼어내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활성화 에너지가 가장 높다고. 그 결과 반응 속도, 활성화 에너지가 높으면 속도 빨라진다 그랬어, 느려진다 그랬어? 다시. 우리 활성화 에너지가 높다는 얘기는 그보다 큰 에너지를 갖고 있는 애들은 적지. 그러니까 반응 속도 빠르다, 느리다? 느리다고. 그렇지? 활성화 에너지가 높다, 반응 속도 느리다. 같은 말이 되는 거지. 자, 결국 이 반응의 속도에 따라, 좀 전에 질소 분자 반응이었지. 이 반응의 속도에 따라 전체 반응 속도가 결정되는 거 이해되는 거지. 가장 느리니까. 이처럼 화학 반응에서 전체 반응 속도를 결정하는 특정 반응 단계를 속도 결정 단계라고 하는데, 속도 결정 단계 동그라미 좀 쳐보자. 다운 펼쳐져 있으니까 이거 개념하고, 속도를 결정하는 단계인데, 여기서 끝나지 말고 속도를 결정한다는 얘기는 이것이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 가장 느린 거였지. 그치? 가장 느린 단계야, 그렇지? 그거까지 생각하라는 얘기야. 속도 가장 느리기 때문에 속도가 결정되는 것이지. 오래 걸린다. 다음에 속도가 느리다는 얘기는 곧 활성 에너지가 높다, 낮다. 높다. 그리고 이건 무슨 분자다? 질소 분자다. 그럼 생각해봐. 그래프 들어가봐. 가는 이만큼, 다시. 가는 활성 에너지가 이만큼이지. 동그라미 나는 활성 에너지가 이만큼이지. 다음에 동그라미 나는 활성 에너지가 이만큼이라고. 가, 나, 다 중에서 활성 에너지가 가장 높은 것은 나. 그럼 이 나가 바로 질소이구나. 잡을 수 있겠어? 오케이. 요 놈이 바로 질소가 되는 거지. 요 나가 질소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됐으면 질문 다시 돌아와서. 자, 반응물과 촉매 반응은 촉매가 없을 때 기존 반응 경로와는 다르게 진행되지. 우리 아까 전에 촉매가 없었을 땐 점선이었어, 실선이었어? 점선, 위에 있는 점선. 촉매가 있을 때는 아래에 있는 꼬부랑 실선. 그치? 과정 자체가 완전히 별개의 과정이지. 자, 촉매 공정에서는 여러 단계를 거친 새로운 반응 경로가 만들어지며, 그렇지? 여러 단계를 거치지. 꼬불을 거쳤어. 그 반응 단계들의 활성 에너지는 촉매가 없는 반응의 활성 에너지에 비해서 현저히 낮지. 현저히 뭔 뜻이야? 눈에 띄게 낮지, 그렇지? 실제 그래프를 보면은 비촉매 공정은 활성 에너지 여기가 있는데 촉매 공정은 여기가 있단 말이야, 그렇지? 눈에 보이도록 낮은 거지. 눈에 보이도록 낮아. 자, 그래서 현저히 낮다. 이 반응 단계들 중 전체 반응 속도를 결정하는 속도 결정 단계의 반응도 포함되어 있지. 속도 결정 단계에도 포함되어 있지. 질소도 포함되어 있어. 결국 촉매는 전체 반응 속도를 증가시킨다. 다시 촉매는 반응 속도를 증가시킨다는 거 이해되는 거지. 결국 촉매를 사용한 공정은 촉매가 없을 때와는 달리 활성화 에너지가 낮은 새로운 여러 반응 단계를 생성함으로써 전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것이다. 여기까지 됐고, 이 부분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 없지? 자, 다음 넘어가자. 생물체 내에서도 화학 반응을 돕는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이를 효소라고 하는데 효소 동그라미 쳐보도록 하고, 얘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야?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거지. 위치니까 확인해 주도록 하고, 생명체 내야 이건. 생물체 내에서 화학 반응을 돕는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효소다. 그럼 앞으로 효소는 생물체 내의 촉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 효소는 촉매다. 촉매는 효소다. 주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뭐 생명체니까 단백질인 건 이건 바로 납득되네. 자, 단백질로 이루어진 효소는 온도나 pH 등 환경 요인에 의해 그 기능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 다시.
온도나 pH 등의 환경 요인 이렇게 나와 있잖아. A나 B 등의 C 형식이잖아. 그러면 온도도 pH도 모두 무엇에 포함되는 거야? 환경 요인에 포함이 되는 거지, 그렇지? 다 환경 요인이야. 그럼 이 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효소는 환경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지. 효소는 환경 요인에 영향을 받는 거야. 자, 읽어보자. 자, 많은 효소는 온도가, 이번 온도 얘기 먼저 하는 거지. 온도 얘기. 온도가 35에서 45도씨에서 활성이 가장 크대. 35에서 45, 가로 묶어버리고.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 대충 우리 몸뚱아리 체온 비슷하구나. 조금 더 높구나. 요 정도 느낌. 우리 체온이랑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구나. 활성이 가장 크다. 하지만 온도가 그 범위를 넘어서면 오히려 활성이 떨어진대. 우리도 온도가 너무 높아버리면 픽 쓰러지잖아. 그치? 자, 왜 그러냐? 계속 좀 읽어보자. 자, 어. 그 이유는 온도가 올라가면 일반적으로 화학 반응 속도가 증가하는데, 다시 온도가 올랐으니까 화학 반응 속도 증가하는 거, 요 일반적인 거 이해되겠어? 온도가 올랐다는 얘기는 에너지 중에서 무슨 에너지? 열 에너지지. 열 에너지가 있으니까 높으니까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 활성화될 것이고 커질 것이고 그러면 화학 반응 속도 증가하는 거 당연한 얘기지, 그렇지? 그리고 효소의 촉매 작용도 활발해진대. 그렇지만 온도가 일정 범위를 넘으면 보통 요 범위겠지. 요 범위를 넘으면 효소의 단백질 구조가 변형을 일으킨대. 구조가 달라진다고. 우리도 고기 구워보면 알잖아. 타버리는 거. 그치? 단백질 타버린다고. 자, 단백질 구조가 변형을 일으켜 촉매로서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요거 이해됐지? 그러면 구조가 변형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구조는 유지가 돼야지 촉매 역할을 하는 거지. 구조가 되게 중요한 거네, 그러면. 자, 구조 머릿속에 좀 생각하면서 계속 읽자. 구조는 유지돼야 되는 거야. 또한 앞에서 끊어주고, 효소는 pH가 일정 범위를 넘어도 기능이 떨어진다. 온도든 pH든 모두 환경 요인이잖아. 환경 요인이 달라졌어. 그러면 기능이 떨어져. 효소의 작용은 효소가 특정 구조를 유지하고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거 구조 얘기는 아까도 봤지. 단백질 구조가 중요하다고 아까도 봤어. 특정 구조를 유지하고 있을 경우에만 가능한데 단백질 구조가 그 주변 용액의 pH 변화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편 체크 좀 하시고 우리 한편 나오면은 보통 예외나 특이한 거 나온다 그랬었지. 그리고 예외나 특이점은 항상 출제 요소이기 때문에 신경 써야 돼. 요다음부터 또 신경 쓰자. 한 가지 요소는 한 가지 반응 또는 극히 유사한 몇 가지 반응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기질 특이성을 가지고 있다. 일단 기질 특이성 미술적으로 보고 말 그대로 기질이 특이한 성질인가 봐. 특이한 기질인가? 잘 모르겠어. 어쨌든 특이한 성질이다. 기질이 특이한 성질이다. 자, 효소를 이용한 생화학 반응에서 생화학 반응이지. 어렵지 않다. 한번 끊으면 생화학이지. 화학은 화학 반응이고 생은 뭐야? 효소 쓰고 있잖아. 생 뭐겠어? 생물체지. 생물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생화학 반응. 여기에서 반응 물질을 기질을 하는데 그럼 우리 여기 줄쳐보자. 기질 줄쳐보고 반응 물질 줄쳐보고 그럼 기질과 반응 물질은 같은 말이 되는 거네. 우리 아까부터 계속 반응 물질을 봤었잖아. 그치? 기질이 반응하는 물질인 거야. 반응하는 물질 기질. 다음에 효소와 그리고 효소와 기질은 마치 자물쇠와 열쇠의 관계처럼 공간적 입체 구조가 들어맞는 것끼리 결합되어 반응이 진행된다. 다시 효소는 우리 지금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효소는 지금 뭔데?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 효소가 촉매. 효소는 촉매. 그다음에 기질은 반응 물질. 그러면 효소와 기질이란 말은 촉매와 반응 물질 얘기하는 거잖아. 촉매와 반응 물질은 마치 자물쇠와 열쇠의 관계처럼 이거 비유적인 표현이지. 자, 이것처럼 공간적 입체 구조가 들어맞는 것끼리만 결합이 된다는 얘기야. 모양이 딱 맞아 떨어지만 반응이 진행된다. 이러한 성질에 의해 효소가 특이적인 기질을 선택하는 능력을 기질 특이성이라는데. 그러면 기질 특이성은 뭐니? 기질을 선택하는 특이한 능력인 거지. 기질을 선택하는 능력. 특정 기질을 선택하는 능력. 이게 바로 기질 특이성이 되겠다.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구조가 맞는 애들만 결합이 돼. 자, 1번부터 읽어보자.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적절하지 않은 것.
화학 반응 전후 물질의 에너지는 반응 중의 에너지 물질보다 높은 상태이다. 우리 화학 반응 전 물질은 반응 물질이잖아. 후 물질은 생성 물질이잖아. 가운데는 더 높았어, 낮았어? 높았지.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단 말이야. 더 높은 상태가 아니라 낮은 상태가 돼야 되는 거지. 답은 1번 끝났다. 자, 나머지 빠르게 한번 보자. 활성 에너지 크기. 활성 에너지 크기 클수록 반응 속도 빨라져 느려져. 활성 에너지가 클수록 속도 느려졌지, 그렇지? 반비례한 게 맞는 표현이 되겠지. 속도랑 반비례. 그다음에 암모니아를 합성하기 위해선 질소, 수소 각 분자의 결합이 분해돼야 된다. 되겠지? 분자가 분해돼서 원자가 쪼개져야 되지. 그렇지? 원자로 쪼개져야 되지. 그렇지? 분해가 되어야만 해. 그래야지 새로운 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 이게 되는 거지? 쪼개야지 새롭게 재조합을 할 거 아니야? 그렇지? 다음에 4번. 촉매를 사용한 경우 화학 반응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여러 단계의 반응이 촉매를 사용했으니까 여러 단계의 반응이 일어나는 거 당연한 얘기지. 그렇지? 심지어 촉매랑도 뭔가 결합이 일어나자. 촉매랑도 흡착하고 이런 난리가 났었단 말이야. 그렇지? 당연히 여러 단계 반응이 일어난다. 다음 5번. 분자들이 충돌할 때 분자들이 갖는 운동 에너지가 반응을 진행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보다 높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 반응을 진행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 요거 무슨 에너지라고 해? 반응을 진행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 최소한의 에너지. 이거 뭐라고 해? 활성화 에너지지. 활성화 에너지인데 분자들이 가진 운동 에너지가 활성화 에너지보다 높아야 되는 거 이해되겠어? 바로 맞는 표현이지, 그치? 높아야 된다. 자, 답은 1번 맞고. 자, 답 넘어가자. 2번. 자, 윗글 참고의 그래프를 이용한 내용인데 적절하지 않은 거, 잘못된 거 좀 찾아보도록 하자. 어우, 젠장. 왔다 갔다 하기 귀찮다. 나는 카피해야겠다. 카피. 아이패드 있으면 이게 좋아. 그냥 복사해서 때려 붙이면 되겠다. 안 된다. 됐다. 스크린샷. 복사. 오케이. 자, 여기다 붙여놓고 보자. 오! 너무 크다. 자, 이렇게 보자. 자, B와 B-는 각각 가나 공정에서 속도 결정 단계다. B는 여기 있고 B-는 여기 있지. 그리고 가장 높게 있으니까 속도 결정 단계인 거 납득되겠어? 오케이, 속도를 결정해 주지. 우리 속도 결정 단계는 가장 빠른 부분이었어, 가장 느린 부분이었어? 가장 느린 부분이었지, 그치? 그래서 각각 속도 결정 단계인 거 맞다. 다음 2번. B에 비해 B-에서 에너지 키가 작지. B-가 에너지가 더 작지. 그래서 반응 속도 빠른 거 바로 이해되지? 자, 이건 당연히 맞고 빨라질 것이다. 다음에 3번. 가나다. 동그라미 가나다니까 가나다. 여기 얘기하는 거지. 가나다. 자, 가나다는 촉매로 인해 발생한 가와는 다른 새로운 반응 단계를 나타낸다. 가는 당연히 비촉매니까, 가는 비촉매니까 새로운 반응 단계. 가나다는 새로운 반응 단계를 나타낸다. 이것도 자연스럽게 맞는 얘기지. 이것도 동그라미. 다음에 4번. B-의 에너지 크기가 나의 다른 단계에 비해 크지. B-, 이게 다른 애들보다 더 크단 말이야. 그래서 더 커. 자, 그렇게 더 큰 이유는 질소 분자가 안정적이기 때문이군 이런데 지금 가장 크다는 얘기는 활성 에너지가 가장 크다는 얘기고 속도가 가장 느리다는 얘기고 아까 지문 내용 봤을 때 속도가 가장 느린 게 누구였어? 질소 분자였지. 그리고 안정적이니까 필요한 에너지가 크고 필요한 에너지가 크니까 활성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고 다 같은 얘기지, 그치? 그래서 이것도 적절한 표현이다. 자, 맞아. 5번. 가나의 속도 결정 단계는 같은 반응이지만 같은 반응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속도 결정 단계. 가와 나의 속도 결정 단계. 가는 B, 나는 B-잖아. 지금 이게 같은 반응이야? 서로 다른 반응인 거지, 그치? 이 B는 촉매를 안 썼을 때고 다음에 B-는 촉매를 썼을 때니까 전혀 다른 반응이야. 같은 반응 자체가 아니야.
그래서 지워주고 답은 5번이 답이 되겠다. 2번 해결되셨나? 오케이. 예, 요거는 그냥 왔다 갔다 할래 안 할래 그런 문제야. 왔다 갔다 하면 맞출 수 있어. 왔다 갔다 안 하니 귀찮니 틀려라 이런 문제인 거지. 자, 됐으면 3번 넘어가자. A에 대한 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A 부분 보니까 효소와 관련 있는 가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돼. 자, 가장 적절한 거 찾아보자. 자, 효소의 기질특이성. 효소 기질에 특이하게 결합한 성질이었지. 말 그대로 특성이란 말이에요. 특성. 이것은 기질에 pH 관련이 있다라고 했는데 pH는 이게 기질의 pH라고 했는데 pH는 주변 환경이잖아. 주변 환경이잖아. 기질 특이성은 환경 관련이 있나? 아니지. 이건 그 고유한 속성인 거야.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닌 거지, 그치? 자, 이것과 관련이 없다. 다음에 2번. 효소의 활성은 그 주변 용액의 pH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우리 pH는 환경이라고 그랬지. 효소의 활성은 환경의 변화에 영향받는 거 맞아? 맞지? pH는 환경이니까 환경 변화에 영향을 당연히 받는다. 답은 2번. 자, 됐으면 넘어가자. 자, 대망의 4번 문제. 이 문제 중요하다. 자, 이거 보자. 요거까지 하고 끝낼 거야. 자, 윗글과 보기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적절치 않은 거. 자, 읽어보자.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선 반응 물질의 분자들이 적합한 방향으로 충돌하는 유효 충돌이 필요하다. 유효 충돌이잖아. 유효하다만 뜻이야. 효과가 있는 충돌이지. 이 꾸며주는 말 다시 읽어보면 반응 물질의 분자들이 적합한 방향으로 충돌하는 것이 유효 충돌의 개념이 되는 거잖아. 적합한 방향으로 충돌한다. 유효 충돌한다. 자, 단위 시간당 유효 충돌의 횟수가 증가하거나 뭐뭐 하거나 라고 하면 이거 생각해봐. 유효 충돌의 횟수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많이 만났다는 얘기잖아. 많이 만났으니까 만난 애들이 많으니까 반응 잘 일어나 안 일어나? 잘 일어나겠지. 그렇지? 다음에 활성화 에너지를 갖는 분자가 많으니까 반응 속도는 빨라지는 거 당연한 얘기지. 효과가 됐지? 자, 유효 충돌 횟수나 활성화 에너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는 농도, 압력, 다시 읽어보자. 농도, 압력, 온도, 촉매 등이 있대. 자, 농도부터 생각해보자. 농도가 짙다 이거야. 농도가 짙어. 애들이 많아 적어. 분자 애들이 많겠지. 잘 만나 못 만나? 잘 만나겠지. 속도 어떻게 되겠어? 빨라지겠지? 효과 이해됐어? 많이 있다고. 잔뜩 다 붙어 있다고. 농도가 진하다고. 다닥다닥 붙어 있다고. 잘 만나 못 만나? 매우 잘 만나겠지. 심지어 붙어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반응 잘 일어난다고. 여기까지 됐지? 다음에 압력. 압력이 높아진다 생각해봐. 압력이 높다는 얘기는 또 빼곡히 모였다는 얘기지. 잘 만나 못 만나? 잘 만나겠지. 반응 빨라진다는 얘기야. 온도 아까 봤고 촉매 아까 봤던 거지. 이거 넘어가고 다음에 구체의 경우 반응 물질의 표면적 또한 영향을 준대. 반응 물질의 표면적 또한 영향을 미친다. 그럼 표면적도 생각을 해보자. 표면적. 표면적. 넓을수록 반응이 빨라지겠어? 좁을수록 반응이 빨라지겠어? 생각을 해봐. 자,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탁구공을 던져 선생님 손가락 끝 맞추는 가능성이랑 요 손톱 끝 맞추는 거랑 선생님 얼굴 맞추는 거랑 뭐가 더 빨라? 뭐가 더 편해? 뭐가 더 잘 맞겠어? 얼굴 맞추는 거. 아마 기를 쓰고 맞추려고 할걸? 그렇겠지? 넓을수록 만나기 쉽단 말이야. 넓을수록 만나기 쉽다고. 그럼 생각해봐. 표면적이 넓을수록 반응 잘 일어나겠어? 안 일어나겠어? 잘 일어나겠지, 그치? 자, 그리고 1번 들어봐. 고체의 경우 반응 물질의 표면적이 넓을수록, 다시 반응 물질의 표면적이 넓어. 그럴수록 활성화 에너지가 증가하며, 일단 여기까지 맞아? 생각을 해보자. 생각이 아니라 이거 반응 물질이잖아. 반응 물질이 크고 작은 거잖아. 활성화 에너지 조절이 돼? 생각하라고.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하는 건 뭐였어? 촉매. 활성화 에너지 증가시키고 촉매가 할 일이야. 앞에는 뭔데? 반응 물질이라고. 반응 물질의 표면이 넓을수록 활성이 증가하는 거 이거 돼야 한대.
절대 불가능한 일이지, 그치? 그래서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앞과 뒤의 관계가 전혀 연결 안 된다고.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다. 여기까지 됐어. 이렇게. 요 문제는 단순히 앞에 뭐 내용 이해가 풀란 얘기 아니야. 생각해보고 풀란 얘기지. 좀 추론 좀 해보란 얘기야. 자, 수고했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다.